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걸음을 많이 올려놔야 할 시기거든요. 이 나무가 가을에는요, 왜 살을 찌우는 계절이거든요. 이 여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나무가 길이 생장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피 성장이라 해가지고 나무가 굵어지고 막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지만은 이 걸음 하나만 잘 써가지고 얼마나 나무를 명목으로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걸음의 중요성을 보면 이 나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나무 제가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앞전에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모과나무 뭐 수폭 몰아 들어가기 또 녹지거리 하는 방법, 이 방법 전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이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과나무를 보시면 제가 약 소장한 지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저하고 예전에 왜 그 카페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나무가요, 비록 그 화재로 인해서 다 장가지들이 다 타버렸고 좀 다시 후퇴를 했지만은요, 이 약 한 8년 전에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이게 그 굉장히 크게 올랐던 나무였거든요. 이 나무 이 근장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냐, 약 한 5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많은 중에서도 이 나무 상처가 없어요. 이 큰 목대에 이런 그 나무에 상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명목의 소재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러한 모과나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이 나무를 입수를 하면서 이 완성목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완성목을 가져왔는데, 이 분재는요, 자연을 이 화분 속에서 응축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수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다 몽둥이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무를 만들어 가는가, 몽둥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목 수준에 있던 나무를 몽둥이를 만들면서 그 네이버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메인 페이지에 올랐던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 어땠었어요? 제가 화재로 해서 장가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1차 눈, 2차 눈, 3차 눈 지금 굉장히 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번에 녹지거리 할 때요, 요 눈, 자 가까이 와서 한번 봐줘봐요. 가까이 와서 요 눈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야, 이런 재미로 그 분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했었거든요. 진짜 여기 이 부분에 딱 눈이 꼭 필요했었는데 딱 이 부분에 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디에 눈이 나왔느냐, 자 이것 좀 한번 보여줘봐요. 이것 좀, 자 여기 예전에는 여기 이 부분에 눈이 없어서 얘를 앞으로 꺾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저 있는 방향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요, 계속적으로 솔루션 같은 걸 엽수를 해주면서 또 걸음을 약간의 아미노산과 질소 성분 또 구안호가 들어간 걸음을 줬었거든요. 진짜 필요로 한 곳에 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녹지거리를요,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수술을 이 재차 다시 한번 또 수술을 했거든요. 이 녹지거리를 감지를 못 해가지고 임승규 선생님 보고 좀 와서 좀 녹지거리 좀 해주고 가십시오 해서 녹지거리를 해주고 갔어요. 자, 요 부분 정말로 필요한 부분, 자 눈이 나왔잖아요. 그죠? 또 방향도 맞아. 방향도 딱 전면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또 요 부분, 지금 이 가지가 이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정말 꼭 필요로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가지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앞전에 무성했던 나무 다 자르면서 했던 것들이 눈이 나와서 다 이 녹지거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또 눈이 나와가지고 제 2차 3차까지 이렇게 눈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명목을 만들어 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무라는 거는 이 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저기를 한번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잎은 절대 따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잎. 지금 차후에는요, 나무가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심부가 교체가 돼요. 그런데 자, 이 목대 여기 굉장히 굵잖아요. 가면서 가늘어졌지, 또 가면서 또 가늘어졌지, 가면서 또 가늘어졌지, 가면서 또 가늘어져야 돼. 그런데 불과 이거는 약 한 3mm, 현재로 한 3mm, 4mm 정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대의 두께와 비슷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분재를 빨리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거든요. 얘가 지금 희생지를 키우는데요, 이 하나만의 희생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뒤를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 부분 좀, 지금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제대로 올리지를 못해요. 힘을 못 쓰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가지를 쓰기 위해서 여기 희생지를 키우고 있어요. 얘를 조금 더 굵히기 위해서 어린 순 하나를 가지고 하늘로 좀 쳐들어 올려놨어요. 왜? 나무는 항상 정하우세, 옆으로 가는 것들은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굵히기 위해서 얘를 희생지를 써서 차후에 어느 정도 요 부분이 두꺼워지면은 얘를 잘라버릴 거예요. 지금 자, 이 아이를 자르고 다시 수심이 얘로 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유심히 보시면은 약 한 달 전에만 해도요, 이런 눈들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녹지거리 하면서 임순규 작가님이 녹지거리 해줬던 거 다 제가 전정을 해버렸잖아요. 2매지나 3매지 남겨놓고 다 전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눈들, 자 보십시다. 자 하니까 저기도 눈 나왔어요. 여기도, 그죠? 근데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요, 이때도요 딱 2마디만 넘겨놓고 잘랐어야 되는데 3마디를 넘겨놓고 자르니까 어떻게 되냐, 저 첫 번째 입에서 눈이 안 나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자, 눈 남기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눈이 나와줘야 되는, 여기에서 눈이 나와.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이대로 키우진 게 아니라 순짓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오늘이 9월 20일이잖아요 너무 길이 성장만 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한테 오는 힘을 얘한테로 좀 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되느냐, 이 끝에 나오는 이런 순들, 자, 이런을 이 핀셋으로 순을 집어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 이외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그러면은 얘손, 야, 너 이 끝에 이 부분을 순짓기할 게 아니라 여기를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무라는 게 말입니다, 지금은 이 나무가요 그동안에 계속 제가 전정을 했잖아요.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겨울을 날려면은요, 얘가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를 해야 돼요. 이 뱀이 이 가을에 겨울을 날려면은요, 왜 토끼가 더 있다 그러잖아요. 가을 뱀들이. 왜?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니까,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이 나무도요, 겨울을 날려면은요 힘을 못 해야 돼요. 이 몸통에 힘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 잘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밥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지금은 얘를 밥을 그냥 지가 막 배가 채울 정도로는 안 되더라도 제가 거름을 지금 다 내려놨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일꾼이 많아야 밥을 많이 먹어요. 오늘은 지금 제가 뭐를 올릴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마이크로 스타트를 올릴 거예요. 이 눈이 2차 눈, 3차 눈이 잘 뻗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미노산 거름과 또 구아노 성분에 있는 거름을 주니까 나무가 미친 듯이 그냥 막 눈이 막 자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름을 주느냐, 지금은 얘가 순이 자라는 것보다 뼈대가 튼튼하게 좀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몸통 부분들의 자마를 더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특히 인산 성분보다도 가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줘야 됩니다.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이 목대가요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전정을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핀셋으로 끝순만 이렇게 제거해 준다는 얘기지. 자, 끝순만 이렇게. 더 이상 지금 제가 막 시간이 자꾸 지나가지고 끝순을 어느 정도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끝에, 자, 이런 것들.
지금 핀셋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해주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자꾸 위에로 좀 크고 싶어 하는데, 아, 저 주인놈이 위에로 크는 걸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로 이 나무는 정화우세성이 많고, 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성분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지가 위로 자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몸통의 힘을 저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굉장히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이런 것들은 가지를 굵히기 위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남겼지만은 내년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달에는요, 여기서 잘라볼 거예요.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지. 이거 자체는 없어질 거예요. 얘는 희생지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희생지를 사용을 해서 나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한 뒤에 여기서 이제 딱 지금 자 봅시다. 몇 마디인가? 이거 잎을 하나 따 저기 해볼게, 제껴볼게. 저쪽으로. 자, 잎이 하나 지금 이제 욕심을 부렸어요. 이건 턱잎이니까 따 없어지고, 자, 하나, 둘, 세 잎을 남겼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두 개만 남겨 여기서 잘라볼 거예요.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와 이 두 군데에서 눈이 나오면서 또 저 안쪽에서도, 늙은 가지에서도 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이가요, 거름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힘을 무척 건강하게 좀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약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나무가 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물을 내리면 잎이 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무가요, 12월 달이나 1월 달 정도가 되면은요, 야, 이제 나 내년 봄에 눈을 내밀어야 되니까, 이 몸통 속에서 눈을 저장시켜 놓자 하고요, 이 몸통에다 모든 영양분을 다 저장을 해 놔요. 그런데 자, 저장해 놨어. 그러면 이제 눈이 튀우기 시작하면은 보통 3월달 4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런데 겨드랑이 이런 데서 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2월달 1월달 2월달 이거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따, 그 주인님이 나 이 끝에서 눈 내밀어야 되는데 잘라버렸네. 어떻게? 지가 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눈이 안 나오고 백이냐고요. 이 분재는 말입니다, 1년에요 1cm 이상이 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실패한다 그랬어요. 완성목에서 1년에 1cm씩 10년을 크게 되면 10cm가 커지는 거예요. 대자연을 화분 속에서 응축시킨 건데, 자, 나무가 수폭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이 화분 속에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를 키를 막 성장시키려면은요, 그냥 액비 같은 거 막 줘가면서 저 밭에다가요 심어놓고 액비만 갖다 진탕 줘봐요. 나무 쭉쭉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진짜 즐길 줄 알고 나무를 진짜 잘 만들려면은요, 진짜 좋은 거름을 쓰셔야 되고 나무를 힘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거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무슨 분재원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72세,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제주도에 계시는 그 유튜버 제일로 많이 가창 있잖아요. 그분도요, 저한테 거름을 한 팔트로 가져가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분재 경력이 더 몰라서 그분들이 저한테 거름을 가져가실까 천만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거름보다도 일본 거름들 더 좋은 거름들 많지만, 이렇게 진짜 정말 좋은 거름을 주어서 나무 상태를 보아가면서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이 나무는요, 지금부터는요, 그 질소 성분보다도 이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이 뼈대가 단단하게 자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요, 이거를 녹지거리를 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나온 것들은요, 다 희생지예요. 이것들은 다 없어질 거야. 이건 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내년에는 저 안쪽에서,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쓸 거지. 이제 꼭 필요한 눈들 아니고는 다 써버리고 다 없애보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제껴놓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눈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눈이 나오고,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조금 더 희생지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도요, 이런 부분에 있는 그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나? 지금 제가 여기를 보여주자고. 이걸 자, 이 끝에요.
이 끝에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나무가 이 항상 정화우세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다가요, 위에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위에만 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를 따 줘버렸잖아요. 그럼 힘이 어디로 가느냐? 저 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주로 위에가 너무 짱짱하니까 이 하부를 굵히기 위해서는 너무 막 그냥 도장되는 거, 상부에 있는 눈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이해하시기 약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는요, 건강하게 지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요, 밥을 왕창 먹게끔 나무 위에를 키워줘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요, 오늘은 이제 저는 이 배양할 나무이기 때문에 이 티백에 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름을 땅에 흙이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인산거리가 성분이 많은 마이크로스타트거든요. 자, 이렇게. 또 거름을요, 너무 많이 주어도 좋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 이 정도까지만, 살짝만. 이 나무가요, 거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무가 건강하느냐? 천만에요. 나무가 이 거름을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거름을 주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것이지, 나무가 밥도 못 먹는데 거름을 왕창 그냥 어떤 분같이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봐요. 이 부분이요,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썩어버린다고요. 절대 이렇게 나무 거름 주는 거는요, 이 나무 죽으라고, 야 너 죽어라, 뿌리가 썩어서 죽어라,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거름을 정말 조금만. 그리고 제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름들, 뭐 G로 시작되는 거름, 옥으로 시작되는 거름, 정말 안 써본 거름이 없는 거름 없이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거름을 적극 추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거름 하나만 잘 쓰셔서 정말 나무들 건강하고, 지금 오늘이 이제 9월 20일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많은 거름을 주어서요, 이 혹독한 거름을 날 수 있게끔 해서 10월 말 정도 되면 거름을 다 모든 걸 내려야 됩니다. 왜 10월 말 정도 되면 거름을 내려야 되냐면요, 이 11월 달에 되어도 거름을 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는 뿌리가요, 거름을 영양분을 찾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동해를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월 말 정도가 되면 가지고 이제 분에 올려놨던 거름들은 다 쓸어내려서 이 나무가 정말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명목을 만들어 가는가, 또 이 모과나무 배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나무를 가지고요, 제가요 내년 2월 달에 아마 이제 이 나무 제가 약 한 달 후면은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잠시 몇 달 동안 있다 오겠지만, 외국에 다녀와서 이 나무 이제 강전정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